나도 그 형편이 되면 저거 하고 싶은데 어? 네. 야 이거 너무 세상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안녕하세요. 에듀썰전 오늘 시작합니다. 요즘에 근데 드라마가 핫한 드라마가 있죠. 아 그래요? 네, 어떤 드라마인지 혹시 보신 분? 스카이캐슬? 초성 퀴즈. 히읗, 티귿, 히읗, 이응, 시오. 뭘까요? 아 네, 그 핫한가요 진짜? 네,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1회만 네. 봤습니다. 네. 네. 네, 답을 말해주시죠. 제가 초성했으니까. 펜트하우스. 네. 스카이캐슬의 네. 2020년 버전. 네. 펜트하우스. 네. 네, 펜트하우스죠. 네, 핫하다고 하는데 상류층의 얘기도 나오지만 또 우리 엄마들, 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입시에 관련돼도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핫하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입시에 부모들의 열정과 부모들의 노력이 얼마나 좌우하는지, 그러면 또 우리 엄마들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네, 없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어떤가요? 진짜 스카이캐슬, 펜트하우스 이게 진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가요? 글쎄 저는 네. 뭐 제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일단 뭐 이건 허구잖아요. 네, 네. 그래서 픽션이기 때문에 네. 이걸 있는 사실 그대로 바라본다기보다는 이제 네. 재미를 위한 것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저도 오늘 뭐 펜트하우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실 저희 집에 테레비가 없어가지고요. 아, 직접 그러시구나.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네. 유튜브로 그 뭐 대충 뭐 이렇게 짤을 좀 보고 네. 그다음에 그 전체 시나리오 뭐 이런 것들을 좀 봤더니 진짜 작년에 했던 스카이캐슬하고 되게 비슷한 내용이고 또 특별히 또 예체능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뭐 당연히 네. 부모님이 돈이 많으시면 우리 아이를 위해서 좀 최대한의 어떤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려는 노력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으나 네. 그렇게 아주 뭔가 지나친 아주 극성적인 그리고 돈으로 아이의 뭔가 미래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 일반화될 수는 없지 않냐. 저는 솔직히 뭐 그런 느낌 좀 많이 받았어요. 네,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지나치게 아까 픽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픽션도 현실을 반영한다. 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지나치게 현실적이었다. 어쩌면 현실은 더 할 수도 있는데 모든 어머님들은 조금씩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선생님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그 마음은 다 동일하다. 다만 그것을 얼마만큼 내가 형편만큼 실천할 수 있느냐의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다루는 주제가 예체능이다 보니까 더 많이 이런 사교육, 네, 과외시장 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다뤄주는 것 같고 그런 영향력을 더 달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있을 것도 같긴 한데 네네 정말 궁금해요.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따라다니면서 저거 좀 찾아서 시켜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엄마의 정보력이 중요하다는 네, 얘기예요. 네, 네, 네. 엄마의 정보력도 중요하고 할아버지의 재력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정보 싸움이기도 하지만 얼마만큼 우리 아이를 후원할 수 있느냐 부모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제 TV에 그 한국사로 유명하신 설민석 선생님이 나오셔서 강연을 하시는데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조선시대에 그렇게 억압받는 여자로서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사임당이 그렇게 유명한 화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가 신사임당의 싹을 보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화가 안견의 그림을 서울 가서 사오신 거예요. 아, 네. 이걸 보고서 네. 네가 해라. 그건 또 얼마나 고가의 투자였겠어요. 그런데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실제 아이 개인에 집중하다 보니까 단체 수업이 아니라 소인수 수업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격도 더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스케줄을 관리해주고 어쨌든 비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매니저를 고용하게 되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비용이 올라가게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이 일부의 문제인이라고 생각은 들지는 않고요. 저 같은 경우에 대치나 압구정, 뭐 반포 이런 쪽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실제 그렇게 아이들을 코치하고 계시더라.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한테 내가 투자할 돈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뭐 당연히 좋은 환경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투자가 과연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효익이 나오느냐 그런 걸로 보면 사실 우리가 많은 경험에서 꼭 그렇지는 않다. 물론 그 아이가 뭔가 도전했다 실패했을 때 또 다른 좋은 환경에 터전을 닦아주고 또 뭔가 실패했을 때 뭐 사업체를 차려주고 또 뭐 어려웠을 때 뭐 부동산 사업을 할 수 있게 뭐 도와주고 뭐 이런 뭔가 새로운 단계를 점프업할 때 나름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겠으나 그 아이가 갖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게 많은 환경을 제공했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원하는 그런 모습의 아이가 될 것이냐 이거는 좀 이제 다를 수 있다. 왜냐면 우스갯소리로 그 목사님의 아이들은 이제 두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아버님의 어떤 그런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얌전하고 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아이가 있고 또 한 부류는 부모님이 너무 그렇게 그 바른 길만 얘기하시니까 거기에 오히려 삐딱해져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그런 아들들이 많다는 그런 네. 얘기를 듣기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향하는 곳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지향하는 곳을 향해서 부모님이 막 투자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아이들에게까지 똑같이 이렇게 결과로 나오냐? 그건 아니다. 결국 아이가 갖고 있는 스스로의 어떤 잠재력과 능력을 우리가 지혜롭게 개발해주는 방향에서의 투자라면 오케이인데 아이가 분명히 능력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뭐 돈으로 계속 후원해준다고 해서 그 아이가 뭐 성적이 쑥쑥 올라가거나 뭔가 할 수 없는 능력을 막 발휘해서 최고의 어떤 전문가로 뭐 탈바꿈하거나 이런 것들은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제 이런 드라마에서 비춰주는 어쨌든 그 드라마 속의 이야기는 부모님의 그런 과잉의 어떤 관심 이런 것들이 아이를 힘들게 만들고 그런 힘들어진 아이들이 결국 그 뭔가 선악에서 악의 모습으로 어떤 변화가 되거나 결말이 안 좋은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 아까 그 픽션은 사실을 근거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쩌면 결국 우리가 보는 사실은 결국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대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모한 부모님의 관심과 투자와 어떤 그런 그 에너지의 투입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발현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드라마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 이해할 때 조금 더 뭐 우리 집에 있는 아이에게도 조금 더 적절한 에너지를 투입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할지 고민해보는 그런 좋은 영향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 효익이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가진 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네. 이 중에서 이걸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다 보니 이제 가성비를 따지게 되는데요. 있으신 가정에서는 아이 공립학교 보내놓고 영어 때문에 국제학교 따로 보내요. 어차피 학교를 2개를 보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전에는 자기 학교 다니고 오후에는 또 다른 학교에 가서 그 학교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수는 없지만 내가 갈 수 있는 시간에 그만큼만 투입을 해서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비싸겠어요. 이게 그저 동네 학원 다니는 게 아니라 국제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네. 그럼 영어 수업만 하더라도 영어를 위해서 다니는 이 수업만 하더라도 벌써 수백만 원이겠죠. 아이가 2이야. 그런데 거기에 소위 대치동과 같은 곳은 다른 외곽 지역에 비해서 학원비가 더 비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수학, 국어 거기에다가 뭐 악기라든지 체육 하나만 더 붙이게 되면 2아이면 얼마입니까? 거기에 집에서 아이 스케줄 관리해 주시는 소위 집사님도 계세요. 그냥 훌쩍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0만 원을 쓰려면 힘들겠지만 굉장히 큰 돈을 운영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래 애들 위해서 이 정도는 써야지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 장면을 스카이캐슬에다 담다 보니까 저게 현실이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저희 같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거는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갈 수도 있다. 그걸 뭐라 할 수는 없다. 그렇죠. 왜 이렇게 진 느낌이죠?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막 얘기를 네, 하다 보니까 네. 저도 학교 다닐 때 과외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 부암동에 이제 대저택에 과외를 했었어요. 지금 생각이 이제 얘기를 들으면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벌써 한 20년이 훌쩍 넘었죠. 네, 네. 근데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남매였는데 네. 중학생, 초등학생이었어요. 근데 과목별로 이제 선생님이 계셨고 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스케줄을 짜주는 선생님이 따로 있었고 네. 근데
큰 아이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고 작은 아이는 공부를 못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이게 돈으로만 다 되는 거는 아니구나. 이거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네네네. 또 우리 주변에도 환경이 별로 좋지 않음에도 열심히 공부하여 또 작년인가요? 수능 그 수석한 네네네. 친구는 그 아, 할머님이 예, 예, 그죠 예, 맞죠? 네, 네,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픈 또 환경에서도 이렇게 네네. 하는 거니까 참 헷갈려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삼박자가 맞아야 네. 되는데요. 네. 자, 부모님, 선생님, 학생 전부가 다 네. 교육의 구성원들이에요. 지금 네. 결과는 학생을 통해서 나오게 되지만 이걸 어쨌든 뒤에서 부축해 주시는 분들이 네. 부모님 가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뭐 선생님도 있고 학원 선생님도 계시고요. 이게 다 합이 맞아야 되다 보니까 아이가 결국은 가장 큰 키를 쥐고 있기는 하나 네. 하고 싶은데도 할 수가 없는 환경. 이것도 참 안타까운 거잖아요. 네, 네. 부모님이 밀어주시려고 하는데도 좋은 선생님을 못 만나가지고서 사실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 지금 안타까운 상황들 뭐 이런 거를 생각한다라면 아무래도 비용을 좀 더 투자했을 때에는 이런 환경을 구축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어떤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네. 혹은 내가 어느 정도 사회의 지위를 얻기까지는 3대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네. 그 할아버지가 네. 정말 뭐 맨몸으로 서울 올라와서 뭐 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기초 기반을 만들고 네. 아버지가 뭐 그런 할아버지 덕분에 뭐 고등교육을 받으시던 아니면 네.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아서 이제 중산층의 어떤 지위를 딱 누리고 있고 네. 그 아버지 밑에서 나온 우리 손자가 네. 우리 아들이 네. 조금 더 편안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얘기했을 때 아주 풍족한 지원은 아니어도 네. 현실적 지원 받아서 또 성장하고 뭐 이런 어쩌면 우리 그 삶이 네. 계층 사다리가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뭐 할아버지나 부모님의 경제력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네. 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분들의 입장에서는 내 새끼 위해서 뭐 과감한 투자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뿌린 씨앗 우리 아이들은 결국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역량만큼의 어떤 그 삶을 살아간다고 봤을 때 이 아이의 역량보다 부모의 기대치가 너무 높고 그 기대치를 끌고 올라가기 위해서 아이들을 억지로 이게 끌어당기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네. 것은 결국 아이를 오히려 힘들게 만들고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조차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 네. 따라서 뭐 그런 모습을 보고 자꾸 우리가 나도 우리 애를 위해서 더 많이 투자해줘야 되는데 이런 어떤 뭐 패배의식 이런 걸 갖기보다 결국 우리 아이들은 자기가 가진 역량만큼 성장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아이를 도와준다. 그리고 그런 어떤 결핍도 어찌 보면 우리 아이가 성장할 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모님의 내가 해줄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아이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아이를 제대로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한 조사를 보니까 성공의 기준이 뭐냐 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10대 때에는 부모님 잘 만난 게 성공이고 네. 20대 때에는 좋은 네. 대학 간 게 성공이고 네. 30대 때에는 좋은 직장을 만나서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게 성공이다. 네. 그럼 이 10대부터 30대까지가 펜트하우스 아까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나름 교육열과 함께 사회 지도층에 대한 그 심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10대 아이들 중에 부모님 잘 만나서 어쨌든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 학교에 가면 전부 국영수 사과에 매몰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외에 내가 골프를 한다든지 내가 재능이 승마에 있어 수영에 있어 자기의 어떤 그 학교에서 배우지 아니하는 집중해서 가르치지 아니하는 그 외적인 영역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보니 일반적인 사람의 환경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고가의 그럴 수 있죠. 예체능 분야를 다룬 펜트하우스가 조금 더 불편해 보이는 건 사실일 수 있으나 뭐 그 펜트하우스 이상의 자녀의 환경을 제공해 주는 집도 있더라.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예전에 스카이캐슬에서 봤을 때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방송사자처럼 뭐 네. 이렇게 네. 위압적으로 아이를 컨트롤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 자체는 뭐 그 자체를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다만 이게 너무 무리해서 우리가 갈 수 없는 환경을 당장 이룰 수 없는 환경에 대해서 마치 그게 보편적인 내용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뭐 펜트하우스 이상의
어떤 교육을 제공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네요. 이제 음. 말씀 나누는 중에 이제 계층 간의 이동까지 생각하게 되고 그 사회 문제 이제 뭐 갈수록 명문대학에는 이제 금수저가 더 많더라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교육적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제 교육은 다양한 경험을 주어서 아이들이 그거에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답을 내릴 수 없을 만큼 좀 혼란스럽습니다. 네. 네, 어떻게 할까요? 네, 어, 현실적으로. 네. 네. 자녀를 사실 포기하기는 너무나 어렵잖아요. 우리가 자녀 문제가 걸리면 그쵸. 정말 네. 다 해주는데 네. 제가 네. 20대 초반에 네. 그러니까 벌써 한 20년 전 얘기죠. 음마 아파트에 과외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거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음. 원래 거실에는 그냥 TV도 TV가 있어야 되고 있죠. 네. 소파도 있어야 소파가 되고 있죠. 뭐 아니면 네. 티테이블도 좀 있어야 네. 되고 있어야 되는 게 사실 네. 일반적인 머릿속에 그려지는 내용일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음. 왜냐하면 모든 걸 다 털어가지고서 대치동에 입성했거든요. 왜? 아이 교육을 위해서. 그러니까 500만 원 버는 아버지 400만 원의 교육에 투자하시고 1000만 원 버는 아버지 900만 원에 투자하시니 왜? 아까 30대 성공, 20대 성공,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한 자기의 그 경험을 아이에게도 사실 한번 투영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들어간 거죠. 에듀포네. 네, 에듀푸어죠. 에듀푸어. 네. 신조어인가요? 네. 좋은데요, 에듀포. 그런 이제 대치동 문화 혹은 사교육 밀집 지역, 음. 교육열이 치열한 곳에 가서 에이 뭐 그냥 애가 알아서 하겠죠. 그냥 공부는 그저 수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거면 뭐하러 여기 왔어. 그쵸. 저기 조금 더 부동산이 좀 편한 넓게 살 수 있는 그쵸. 다른 지역들도 있을 텐데 거기는 그들만의 또 문화가 있는 거예요. 한 등급 올리고 한 점수 올리고 한 등수 올려서 한 칸이라도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 자체가 미덕인 동네다 보니 아까 그런데 그런 마음을 학부모님들이 다 대부분 가지고 계세요. 조금씩은 다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드라마가 불편한 거예요. 나랑 관계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면 그래 저런 애들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나도 그 형편이 되면 저거 하고 싶은데 네. 야 이거 너무 세상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런 마음도 한편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부모님이던 어떤 자신의 환경이 아주 쾌적하고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은 네. 어떤 영역에서든 조금 더 좋은 발판에서 뭐든 시작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모두가 한 등급 위의 성적, 좋은 대학교 막 이런 식으로만 달려가는 것과 아까 대표님께서 잠깐 얘기하신 것처럼 다양성. 네. 그러니까 뭐 공부를 잘하는 애는 공부로 성공하는 거고 뭐 예를 들어 뭘 잘 만드는 애는 그 잘 만드는 손재주로 성공하는 거고 뭔가 글을 잘 쓰는 애는 글을 잘 써서 성공하는 거고 그런 다양성을 학교 안에서도 다 인정받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로 조금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문화나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모든 부모님들이 쟤 막 똑같은 환경인데 쟤한테 돈을 더 많이 줘서 제가 우리 애보다 한 등급 더 나가고 이거보다 네. 야 네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찾아보자. 그래서 그 분야에서 네가 한 발짝 더 나가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아까 그런 다양성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상대적 박탈감이 조금 더 좀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게 학교에서는 안 되니까 네. 다 도제 수업이니 다 안 되니까 네. 이게 직접 선생님을 네. 유명하신 교수님을 집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교육이 그런 다양성 교육을 실현해 보고자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자사고도 일반고 전환하고 특목고도 일반고 전환하는 그 목적은 그런 자사고와 특목고가 하는 교육을 일반고 안에서 실현해서 아이들의 좀 교과 선택권도 좀 밀리고 뭐 그런 방면으로 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고교학점제. 네, 그게 이제 네. 뭐 내후년 2020년부터는 고교학점제라는 이름으로 이제 학교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일할 사람들이 없는 이 시대에 뭐 내가 좀 7등급이니까 난 사회 나고자고 이게 아니라 넌 7등급이지만 이런 소질이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나가면 더 네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성장을 바라보는 그런 교육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 부모님들도 내가 더 투자하지 못하는 것을 고민하기보다 우리 애가 더 잘하는 것을 찾아주는 것에 더 많은 고민을 하신다면 어쩌면 이런 문제로부터 더 박탈감을 조금 더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네. 뭐 스카이캐슬하고
그 고교학점제하고 뭐 그렇게 크게 관계는 없어요. 다만 이거는 계층의 차이가 좀 네, 있는 네, 네,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이런 삶을 사는 학생이 7차 교육과정, 8차 교육과정 동시에 같이 안 하는 건 아닌데 개별적으로 본인이 학교에서 주어진 환경 외에 본인이 더 찾아서 제공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다 보니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혹은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박탈감을 느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뭐 저희가 이렇게 논의를 하지만 또 발은 땅에 붙어 있으니까요. 네. 현실적으로 돌아왔을 때 이렇게 아이들을 조금 관찰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교육은 뭐 학부모나 교사나 또 아이 이렇게 함께 삼위일체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아이가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걸 잘하는지 좀 더 바라보고 관찰해서 이게 꼭 돈만으로 해결하는 것이 네, 아닌 여러 방향으로 자신의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자꾸 바라봐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는 것 그래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나름 정리를 해보았는데 한마디씩 말씀해 주시죠. 좀 정리 잘 해주신 것 같고요. 네. 그 방향을 찾았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아이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 그게 뭐 돈의 크기를 떠나서 현명한 투자가 아닌가 아이를 위한 교육 투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들께서 이 강연을 보시면 학부모님들께 해주셔야 될 말씀이 있어요. 어머님들께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스카이캐슬은 현실이다. 우리가 다 스카이캐슬처럼 살 수는 없지만 최소한 엄마가 정보를 갖고 어쨌든 발품 팔아서 우리 아이에게 내 형편에 맞게 조금이라도 더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고민하셔라. 그래서 저희 학원에 다니시게 되면 이런 말씀을 꼭 붙여주셔야 된다. 근데 이게 진짜 관심이고 애정이니까 제가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뭐 다 국어, 영어, 수학 다 해야 된다 이거 아니고요. 그 아이에게 적성에 맞는 적성을 찾기 위한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대치동 엄마들의 그 적극성 중에 하나다 보니 우리도 같이 동참하자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펜트하우스는 환상인가 현실인가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네, 원장님들 그리고 교육하시는 학부모님들 정말 너무 일선에서 많은 수고가 있으실 텐데 이런 부분들 좀 잘 생각하셔서 안내해 주시면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에듀설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